连续爆发性侵害案件，引起了教育跟人权团体的高度关切。 도가니 어쨌든 뭐 제 대표작이니까 책이 나와서 좀 나라가 뒤집어지는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이 흘러갔습니다. 예, 안녕하세요. 저는 한국의 작가 공지영이라고 합니다. 도가니 10주년이었죠. 요즘에 중국의 독자분들께서 이 책을 새롭게 더 접근하고 계시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. 그러니까 청각장애인 아이들이 기숙하는 학교였는데, 당시, 그러니까 초등학교 3학년 한 9살에서부터 한 14살 정도의 어린아이들을 학교 교장이 이제 성폭행, 성추행을 끊임없이 했던 그런 사건이죠. 아이들은 대개는 가난한 부모이거나 혹은 고아여서 그 사건을 덮고 아이들을 그러니까 거짓말쟁이로 만든 그런 사건이었어요. 예, 이 소설의 주인공은 이제 아이들 편에 서서 싸우지만 이 교장은 너무나 권력자 집안이었고 이 사건은 말하자면 무죄로 이 사람이 풀려나게 된 그런 사건이었죠. 피고인 이강석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. 우연히 신문을 보고 있었는데 요만한 박스 기사였어요. 아주 짧은. 그 마지막에 이런 기절이 있었어요. 가해자에게 무죄가 선고되는 순간 법정 안은 청각장애인들이 지르는 이상한 소리로 가득 찼다라는 기절이었는데 그 순간 제 귀에 그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. 이 소설은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의 민주화의 성지인 전라남도 광주라는 곳에서 일어났습니다. 바로 취재를 시작했었습니다. 엄청 오르내렸죠. 저는 이런 사람들을 취재를 잘 못하겠더라고요. 왜냐하면은 2차 가해가 또 되는 거잖아요. 그래서 아이들하고 그냥 맛있는 거 계속 먹었어요. 그런데 어느 날 처음으로 그 아이들이 말문을 열었고 여자아이들에 대한 성폭행뿐 아니라 남자아이들에 대한 성폭행 그리고 무차별한 구타 이야기해준 날 그날 이제 함께 울면서 이제 너무 고마웠죠. 한 1년 반 정도 걸린 것 같아요. 밖에를 거의 안 나가요. 친구들도 못 만나고 외식도 안 하고 가해자 저에게 찾아왔죠. 협박을 하더라고요. 저는 많이 아팠어요. 그래서 한 소설을 다 마치고 났는데 한 7kg가 빠졌더라고요. 가끔 가다가 온몸에 땀구멍을 완전히 다 좁혀서 실크 누에처럼 실크 한 줄을 뽑아내는 것 같아요. 말하자면 행운이랄까요? 소설이 이제 나오고 나서 바로 영화화는 결정이 됐고요. 괜히 너무 명구스러워서 그러니까 이런 생각도 하고 모든 것이 다 뒤집어져 버린 거죠. 한 1년 정도 있다가 우리나라 최초로 소설의 제목을 딴 법이 도가니법이 이제 제정이 됐죠. 도가니법은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러니까 이 공소시효라는 게 있었어요. 공소시효가 있었는데 그것이 완전히 사라진 거고요. 미성년자 장애인들을 강간했을 때 이제 돈을 받고 합의를 해주면 이게 이제 형사 입건이 안 되는데 그것도 사라지게 하고 인 거죠. 예, 이 소설이 그러니까 영화까지 끝났을 때 마침 이 아이들이 성년 만 18세가 되던 해였어요. 그러니까 바리스타 수업을 받았더라고요. 커피. 저하고 출판사가 돈을 조금 내서 이 아이들에게 카페 홀더로 너무 잘 돼서 2호점을 또 차렸습니다. 사실은 저는 소설가가 될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, 제가 서울에서 나고 자란 사람인데요. 제 또래보다 한 10년 정도 더 이제 부유한 가정에서 자라났고요. 예, 제가 80년대 대학의 학생운동권 출신이고 잡혀가지고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. 넓은 감방에 앉아서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를 생각해봤죠. 근데 소설이 쓰고 싶더라고요.
제 소설은 그 단순히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진 것뿐 아니라, 그러니까 그냥 말하자면 저는 그러니까 상처받은 사람들, 그러니까 울고 있는 사람들, 뭐 외로운 사람들, 이런 사람들에게 항상 눈이 갔어요. 개인이 혼자서 행복해지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. 항상 그 나라와 시대와 함께 사실은 행복해지고 함께 불행해지는 거거든요. 제가 사회 문제에 정말 단 하나의 돌이라도 이렇게 좀 보탬이 될까 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우리가 싸워야 하는 건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바꾸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고.